어떻게 준비를 해서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을 합격을 하실지 그걸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을 준비하실 때 매우 중요한 게요, 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대학원. 안녕하세요,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전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어떤 대학원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요, 두 가지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그 내부적으로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국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입니다.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대학원. 그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일반 직장인들이 다니는 특수대학원이고요. 이거는요, 부동산대학원처럼 야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대학원이기 때문에 주간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시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공부를 하시려는 계획인 분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것만 시험을 공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2년 동안 이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도 같이 좀 준비를 하면서 시험 공부도 하는 이런 부분들의 케이스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신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신탁회사라든지 아니면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건설 영업이나 계획을 하거나 수주하는 이런 팀들을 좀 가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도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요, 부동산학과라는 게 일반 학과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요, 경영학과라든지 심지어 일반 공대, 기계라든지 이런 분들도요, 내가 새롭게 부동산이라는 진로에 대해서 좀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본인이 학부에서 전공했던 거랑 다른 전공들로 정말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격을 시켰던 학생도요, 일반적으로 인문대학 출신 학생도 있었고 경영대학 출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내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을 합격을 하실지 그걸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을 준비하실 때 매우 중요한 게요, 연구계획서예요. 이 연구계획서 대부분 대충 쓰시는데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여기 준비를 하실 때도요, 연구계획서를 연구 제안서 그리고 연구 논문 수준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 제안서 수준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수님들의 논문도 당연히 참고해서 그 내용들도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면접을 보러 가실 때도 서류 기반의 보통 면접을 많이 물어보지 어떤 전공 개념을 세밀하게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단에 준비하시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대학원 중에서 두 번째는요, 부동산대학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특수대학원입니다. 여기는요, 부동산업계에 계시거나 건설업계에 계시거나 금융업계에 계시거나 일반 공기업, 공사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지원을 하시고 현직자들이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1, 2년 차보다는 5년에서 많게는 15년 차 다양한 업무 커리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런데요, 솔직히 앞에 말씀드린 건국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은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과 같이 잘 준비를 하고 학생의 학술적인 능력을 키우고 스펙들을 쌓게 해서 합격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저는 100% 다 합격을 했었는데요, 이 부동산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면요, 서류를 내는 것도 상당히 이런 거 어필할 수 있는 게 적고요, 심지어 면접도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약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요, 경력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 본인의 회사 커리어나 본인의 여러 전공적인 부분들이 이 부동산 대학원에 와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거를 내가 어필하기 힘든 그런 부동산 백그라운드가 적은 분이라면요, 이거를 뭔가 타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차라리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같이 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건국대 부동산대학원도 있지만 한양대라든지 다른 대학원들, 오히려 그런 야간에서 할 수 있는 대학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학교 자체만 따지면 당연히 한양대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학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교로는요, 서울대학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당연히 없죠. 근데 부동산 관련된 걸로 두 가지
가지 이제 전공이 그런 연계된 걸 좀 배우고 있어요. 특히 뭐 지역 개발 프로젝트 아니면 도시 개발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연구실을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학과로는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도 있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있습니다. 이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 환경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 자세히 들어가면요, 이런 도시라든지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이슈를 좀 달아서 도심을 프로젝트하고 재개발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부동산 학과는 아니지만 도심 개발 그리고 지역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을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에 대한 연구실은 저에게 세부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1대1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대학원을 지원을 할 때 건국대, 서울대학교가 있고 건국대에서도 일반 대학원 그리고 직장인들이 지원하는 특수대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대는 건설환경공학이라든지 혹은 환경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도심 그리고 지역개발에 관련된 곳으로 연구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대학원, 지금까지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